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말 오랜만입니다. 2021년이네요 벌써. 제가 캐나다에 온 지 10년이 넘었네요. 세월이 참 빨라요. 오늘은 개학하고 첫날이었는데요. 오랜만에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일도 하니까는 참 즐거웠는데, 아직도 그 코비드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을 좀 못하고 있어요.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가져왔냐 하면은, 제가 과거에 이제 무직에서 공립학교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,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쭉 설명을, 그 과정을 해드리다가 중간에 멈췄어요. 그러다가 이제 다른 정보도 드리고 그랬는데, 몇몇 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해됐는지 그 과정을 계속 궁금해 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그 3탄에 이어서 4탄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. 3탄에서 제가 EA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했어요. 근데 저는 EA 프로그램이 여러 학교에 있고 또 스쿨 디스트릭에서도 제공을 하는데, 저는 스쿨 디스트릭에서 제공하는 그 두 군데 스쿨 디스트릭에 지원을 했고, 칼리지는 하나를 지원을 했어요. 왜냐면은 하나만 지원하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좀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뽑히면은 그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겠다 해서 세 군데를 지원을 했고요. 제가 지원을 할 때만 해도 스쿨 디스트릭에서 EA 과정을 지원하는 그 스쿨 디스트릭이 별로 없었어요. 두 군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두 군데 다 지원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많은 스쿨 디스트릭에서 E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제가 총 세 군데를 넣었는데요. 스쿨 디스트릭 중에서는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, 칼리지는 이제 합격이 됐어요. 그래서 스쿨 디스트릭에서 제가 EA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칼리지에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어요. 왜냐하면 스쿨 디스트릭에서 하면은 장점이, 그 과정을 마치면은 그 스쿨 디스트릭에서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취업하기가 되게 쉬워요. 왜냐하면은 그 교육청에서 EA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, 스쿨 디스트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면 취업하기가 쉽습니다. 단점이, 다른 스쿨 디스트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들은 EA 과정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스쿨 디스트릭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. 또 다른 장점은 그 수업 기간이 짧습니다. 한 6개월 이내고요.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스쿨 디스트릭마다 다르고요. 칼리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, 그걸 졸업하면은 어느 스쿨 디스트릭에서나 인정을 해줘요. 단점이 있다면 수업료가 좀 비싸고요. 그 다음에 수업 기간이 길습니다.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. 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하면은 4년 정도 되는데, 보통 칼리지에서 하면은 1년에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돼요. 저는 고민을 하다가 칼리지를 갔어요. 왜냐면은 왠지 그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냥 칼리지 하면은 왠지 커리큘럼이 좀 더 좋을 것 같고, 왠지 더 체계적일 것 같고, 그런 좀 선입견이 있어갖고 전 칼리지로 갔습니다.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. 어쨌든 아니야, 차이가 있나요? 내가 스쿨 디스트릭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어쨌든 저는 칼리지에서 한 거를 만족을 했습니다. 칼리지에 딱 들어갔는데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, 일단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요. 풀타임이고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. 하지만은 스쿨 디스트릭에서 하면은 오전만 그 수업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, 어떤 스쿨 디스트릭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수업을 제공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,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좋겠죠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,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했는데요. 저는 그때 이제 또 파트타임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저는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. EA 프로그램을 들을 때 보면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
4개, 3개, 4개, 많게는 5개 매일매일 과제를 냈어요. 그냥 그 과제가 그냥 쓰는 거,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뭐 만드는 것도 있고, 조사하는 것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하고, 그 다음에 준비할 것도 많고, 그래요. 그래서 자기 시간을 잘 적절하게 자기가 조정을 해서 시간 활용을 참 잘 하셔야 돼요. 저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6시에 기상을 해서요. 그 다음에 7시에 버스를 타고, 근데 그 다음에 지하철, 스카이트레인이죠. 여기서는 그걸 갈아타고 가면은 학교에 한 8시에 도착을 해요. 그럼 8시에서 9시까지, 9시에 수업이 시작하니까는 그 1시간 동안 막 과제를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일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, 그때.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금 더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그 과제할 시간을 벌어야 됐어요. 그 다음에 과제를 하고,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또 12시에서 12시 45분 정도 됐어요. 그때 점심을 빨리 먹고 간단하게 뭐 과자 같은 거나 뭐 스낵 같은 거를 때우고, 그 남는 시간에 한 30분 정도 또 과제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3시가 되죠. 그러면은 파트타임을 가서 4시부터 9시에서 9시 반까지 파트타임을 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이 됐어요. 그럼 10시 반에서 한 12시 반까지 과제를 했습니다. 그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고요. 토요일날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했어요. 파트타임을요. 그래서 밤 10시에 끝나고 때로는 10시 반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집에 오면은 11시 반 정도 됐어요. 그때는 그럼 너무 피곤해서 과제를 못해요.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잡고 일요일날 다시 9시에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. 파트타임을 9시에서 4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시쯤에 집에 오면 5시부터 쭉 12시까지 과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3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해가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기까지 한 5년, 7, 8년 동안은 토요일, 일요일, 쉬는 날 없이 365일 계속 일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렇게 하라도 또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정을 쏟고 일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일을 하고 났을 때,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나서 과제를 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굉장히 보람되고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제 딱 학교에 갔는데 조금 두려운 거예요. 왜냐면은 첫 번째는 영어를 제가 그 네이티브처럼 잘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영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두려웠어요. 왜냐면은 반 애들이 다 네이티브인 거예요. 그리고 동양인이라 해도 그래서 저는 동양인이니까 쟤네들도 이민자니까는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했구나.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양 애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나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전에 이민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하는 거예요. 네이티브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제일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니까는 손 두고 뭐 발표하거나 이럴 때도 좀 소극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업 시간에 좀 긴장하게 되고 뭐 읽기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쓰기 같은 거 할 때 내가 보려고 노트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때 수업 시간에 답을 써서 같이 그거 아이디어를 쉐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막 내가 쓴 것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거든요. 그때 내 라이팅이나 이런 게 네이티브들이 보기에는 좀 엉망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기죽고 주눅이 들어있었어요. 긴장하고. 그런데 그냥 과제를 냈는데 그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.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장학생이 돼서
그 상장을 받은 거예요. 1학기 때 한 번,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, 그래서 1학기 때 상장을 받으니까 장학생으로 2학기 때도 장학생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갖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클래스메이트들도 놀란 거예요. 내가 장학생이 됐다니까 제가. 왜냐면은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영어로. 그래서 공부도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장학생이 됐으니까 내 자신한테도 스스로 놀랐지만,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수업에도 참여하고,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도 제가 좀 리드를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느낀 거가,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얘기를 하고, 영어가 뭐 문법이 맞든 틀리든 뭐 거기에 적절한 어휘를 썼든 안 썼든 얘네들은 알아듣거든요. 왜냐면 내가 정말로 엉망인 영어를 했으면 거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면접 봤을 때 뽑지도 않았겠죠. 어쨌든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가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도 클래스메이트들이 나를 무시를 안 하고 내 의견을 좀 더 집중하고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, 2학기 전부 다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.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. 팁이라면 팁이지만, 만약에 자기 친구 중에 캐네디언 네이티브나 아니면은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숙제 과제가 있을 때 항상 내가 쓰고, 그 그래마나 아니면 뭐 표현 같은 거를 그 네이티브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 친구가 좀 에디팅을 해줬거든요. 그럼 제가 또 그걸 다시 에디팅 받은 걸 쓰고,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.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도 대학교 때 가면은 그 팀 과제가 많잖아요. 근데 팀 과제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꼭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있고, 그 팀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말만 하는 애들이 있고, 말로는 혼자 다 한 것 같아요. 근데 말만 하고 또 실제로는 안 하는 애들도 있고, 그래서 저는 약간 애들을 좀 많이 푸시했어요.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것을 내라,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푸시를 했어요. 그래갖고 아이들이 아니죠.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조금 약간 불평도 하고 싫어했는데, 그 팀 프로젝트 마치고 총점은 98점, 뭐 97점 이렇게 맞으니까 거기에서는 만족을 했지만은, 어쨌든 하면서, 그러니까 악역을 제가 좀 맡았던 것 같아요. 좋은 그 과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들한테 조금 닥달하면서 빨리빨리 하자, 이렇게. 그것도 제가 좋은 점수를 얻었던 하나의 그 이유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2번 그 프랙티컴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생을 나갑니다. 그 교생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그 교생에